으짜! 예. 매일 함께하는 굿모닝 김민철 경찰학. 예, 오늘 김포근의 이름으로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포근포근하게 설명 잘 드려볼게요. 자, 너무 많이 잡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오늘 하나, 두 개 딱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09번. 경찰 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나, 여기까지 또 문장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명, 명령을 내렸죠. 제가 얘한테 명령 내렸어요. 그러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수명자죠. 명령을 받았다. 받을 수. 당연히 그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죠. 그 명령의 효과는. 그렇죠? 명령대로 얘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물적 하명. 어제 이제 대인적 하명, 대인적 허가 이런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대물적이란 말은 물건에 대하여 하명을 내렸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고 왔는데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뭐다? 정기 검사 받아라.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내용들은요, 요 학문적인 문장으로 읽으면 이해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례를 딱 대입하시면 돼요. 정기 검사 받아라. 받아라. 이 명령이죠? 하명입니다. 이게 하명이에요. 정기 검사 받아라. 자동차 정기 검사 받아라. 이게 어떻습니까? 하명이죠? 이거 안 하면 혼납니다. 그렇죠? 벌 받아요. 과태료, 벌금 이런 거 내게 됩니다. 정기 검사 꼭 받아야 돼. 2년에 한 번씩은. 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하여, 이 자동차가 물건이죠? 물건에 대하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물적 하명. 끝.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읽어볼게요.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이 A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정기검사를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정기검사 받았어요. 이제 얘는 적법한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용 가능한 자동차가 됐어요. 됐죠? 이게 법적 효과죠. 하명에 따라서, 그렇죠? 하명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적법한 자동차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맞죠? 하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사 받아라. 검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다른 말로 하면 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된 거잖아요.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그렇죠, 적법한 자동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를 제가 팔았어요. 팔았다. 뭐라고 하죠? 팔았다. 판매? 판매를 했습니다. 뭐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이 자동차를, 그렇죠, A라는 자동차를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럼 그 자동차, 이 자동차는 소유권은 바뀌었지만 이 자동차는 여전히 뭐다? 적법한 자동차지요. 그래서 자, 결론. 이 물건에 대한 법적인 효과는 이 물건을 승계한 자에게도 어떻다? 그대로 이전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이 자동차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이. 그렇죠? 효과가 미친다. 어떤 효과? 이 자동차는 적법하다라는 효과가 미친다고요. 별거 아니죠. 너무 쉬운 걸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나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금은 대물적 하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명이란 말을요, 허가를 받아라 이런 하명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케이? 여러 가지 하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례를, 야, 이거 허가 받아라 이런 하명.
그래서 내가 허가 받았습니다. 그럼 허가에 대한 효과가 생기죠? 허가에 대한 효과는 뭡니까? 그렇죠. 적법해지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지만 적법해지죠. 허가를 받았단 말은 하명에 내가 따랐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했다는 거죠.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적법해지는 거죠. 오케이. 유효하다는 하명에 따랐든 안 따랐든 상관없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제 설명드렸죠. 어쨌든 하명에 따라서 내가 허가를 받으면 그렇죠. 적법하다는 효과가 생기지요. 그런 적법성은 소유권을 그렇죠. 승계받은 자에게도 그대로 간다. 그런데 이건 대물적 하명이고 대인적 하명. 어제 의사 면허. 야, 너 면허 받아야지만 의사할 수 있어. 라고 하명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의사 면허 따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따야지만 운전할 수 있어. 예, 운전면허 따겠습니다. 그래서 운전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면 허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건 대인적 허가라 했죠. 대인적 허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될까 안 될까요? 이전이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그렇죠. 효과가 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이 물건에 대한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승계가 됩니다. 오케이. 자, 너무 쉬운 거를 길게 설명했나 보다. 됐죠? 이 정도? 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미친다. 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111? 예,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710번 넘어갈게요. 경찰 위반의 경우 경찰상의 강제 집행이 행해질 수 있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위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 신호 위반을 했어요. 우리 운전하다가. 그러면 신호 위반은 이미 위반해버리고 쌩 하고 가버렸죠. 물론 붙잡겠죠. 당신 신호 위반했네. 그러면 사실은 어때요? 원래는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무를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도 할 수도 있죠.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잖아요. 근데 안 지키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위반까지 해버렸어 이미. 그럼 위반은 사실은 이미 해버린 거죠.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을 줍니다. 너 이 녀석. 근데 자,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불이행. 대표적으로 뭡니까? 불법 주차.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동 명령. 야, 이동시켜. 여기 세워두면 안 돼. 이동 명령을 했는데 이동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합니까? 강제로 견인을 해버리죠. 강제로 견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강제 집행. 강제 집행 중에서도 뭡니까? 자, 우리가 본인이 직접 움직였으면 되는데 본인이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 견인차 회사 불러가지고 시켰습니다. 예, 대신 집행했다 해서 대집행이라고 하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단어가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강제 견인. 이거는 강제 집행이야. 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니까 강제로 집행했어. 근데 본인이 직접 안 했으니까 우리가 했죠? 대신했다. 대집행.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은 의무를 불이행하면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제로 할 수밖에 없고요. 위반을 했다라면 이미 위반해버렸기 때문에 강제로 뭐 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이미 위반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다? 벌을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반하면 벌, 의무 불이행이면 강제 집행.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생각 조금만 하면 됩니까?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둘 다 아까 말했듯이 둘 다 결국은 뭡니까? 위반입니다. 위반. 넓게 보면 둘 다 위반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신호 위반한 것도 위반이고 의무를 불이행한 것도 명령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위반이지요. 넓게 보면. 오케이? 이런 개념을 조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굳이 또 구별을 한다면 요렇게 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틀렸지요. 거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리고 711번. 하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그렇죠? 우리 금지, 절대적 금지는 해제가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걸 말합니다. 해제시켜주죠. 예, 해제를 시켜줌으로써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해제를 시켜주는 거, 어제 해제를 시켜주는 건 하명이 아니라 뭐다? 허가죠, 허가. 원래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금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운전하면 됩니까? 누구든지 뭡니까? 운전하려면 면허를 따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일단은 금지를 시켜놨어요. 운전하지 마. 오케이?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해도 돼라고 해제를 시켜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적법한 운전이 됩니다. 면허를 안 따고 하면 위법한 운전, 무면허 운전이 되지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뒤에도 이제 요 뒤에 말. 자, 집중! 요 뒤에 말이 뭡니까?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이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자,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또 우리 왠지 폴리님이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뭐예요? 갑자기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때요? 요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침 특강은 이런 겁니다. 이 수업이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와, 역시 우리 폴리님 진짜 야,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못하게 막아놓은 거라서 야, 대단하다. 내공이 장난 아니시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구나. 진짜 대단하십니다.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딱 생각하니까 오, 대단한데요? 야, 진짜. 예, 맞습니다. 자, 사실 운전 있잖아요, 운전. 내가 그냥 원시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운전해도 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그렇죠? 운전을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횡단보도라는 걸 원래는 없었잖아요. 원래는 없는데 뭐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우니까 순서도 안 맞고 차례도 안 맞고 그럼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같이 살려면 질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였지만, 예, 자연적인 자유였지만 우리가 좀 막아놓은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 차례와 질서를 유지하기 하려고. 그래서 너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면 그때 이제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원래는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질서 유지 때문에 막아놨어요. 금지시켜놨다가, 그렇죠? 너 해도 돼라고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 폴리님 진짜 대단하시네. 좋습니다. 으쌰. 깨끗하게 지우고. 자, 그래요. 요런 뜻. 그러니까 자, 이제 그냥 공부를 할 때 문장 하나하나 허투루 보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다. 물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느낌이야 라는 정도는 알고 읽으면 훨씬 재밌겠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712번 하명에는 자귀하명, 뭐뭐 해라. 부자귀하명, 뭐뭐 하지 마라. 급부하명, 급부는 지급해준다. 돈 내라. 이런 겁니다. 오케이. 수인하명, 참고 받아들여라. 받을 수, 인, 참을 인, 받아들여라. 참고. 이런 게 있습니다. 수인하명은 예를 들어서 나 니네 가게에 또는 니네 회사에 내가 조사 나갈 거니까 나 받아들여. 내가 조사하는 거 받아들여. 이런 것이고, 급부하명은 그렇죠? 세금 내, 돈 내,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한다. 아까 똑같은 문장이죠? 수명자,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렇죠? 효과가 뭡니까? 하명에 대한 효과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명을 받으면 나는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오케이. 예, 그게 바로 하명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명의 효과가 뭐라고요? 하명을 받으면 수명자에게 뭐가 생긴다?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하명의 효과입니다. 수명자에게만 발생한단 말은 수명자에게만 그쵸? 의무가 발생한다. 요렇게 어때요? 문장이 하나하나 명백해지죠. 713번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금지. 어제 말했죠. 청소년한테는 술 팔고 불량식품 파고 이거 어때요? 상대적 금지예요? 절대적 금지예요? 절대적 금지예요. 절대로 청소년들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예. 공공시설 공정과 흡연은 부작위 어쨌든 그렇죠? 하지 마라고 하는 건 예, 부작위 하명입니다. 오케이. 자, 흡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절대적 금지는 아니죠. 어른이 되면 그렇죠? 장소에 따라서 해주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하지 마라고 하니까 부작위 하명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714번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뭔가 좀 잘못된 명령인가요? 법을 위반한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된 자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공무 집행으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 이거는 예 위법한 공무 집행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권리 이익이 침해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 심판 갈 수 있죠. 이 공무 집행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행정행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행정행위예요. 이 잘못됐어. 그러면 행정부 자체적으로 심판을 할 수 있죠. 아니면 나는 행정행위가 잘못됐으니까 소송 갈래. 사법부한테다가 난 물어보겠어. 여기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있는 위원회입니다. 제기하여 하명을 취소해달라. 잘못된 거다. 뭐 이런 거를 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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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715번 경찰 하명이란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자, 일반 통치권이 뭡니까? 예, 이 딱 읽으면 그냥 바로 들어와야 돼요. 뭐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일반 통치권. 예, 그냥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일반법 또는 보통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형법 이거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일반법이에요. 그 일반법에 의해서 우리는 통치를 하죠. 법치행정. 예, 법에 근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기관들이 권한이 생깁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나는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예,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통치권에 자 기인하여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하여 그렇죠. 자귀하명, 부자기하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일반 통치권에 기인하여 또 다른 말로 하면 일반 통치권에 기초하여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또 일반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명하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경찰관의 수신호나 교통신호 등 신호도 의무를 뭐 이게 말이 좀 715번 신호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경찰 하명에 해당한다. 뭐 그냥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개편이 되면 무조건 이건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요. 오케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예, 여기에는 또 두 가지로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또 비교되는 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요 대표적으로 확인, 공증, 그다음에 통지, 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구별해 드릴게요. 여기 준자가 들어가 준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중요한 게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예를 하나 들어 명령적 행정행위에 보면 여기에 하명. 이거는 그냥 하명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명. 하명. 허가. 예를 들어서 허가 이런 거. 이건 뭐냐면 허가는 어때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행정기관이 그쵸? 너는 이거 해도 돼라고 뭡니까? 의사표시를 한 거죠. 행정기관의 어떤 의사표시대로 너한테는 내가 허가를 해줄게. 됐습니까? 그런 의사표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허가 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 행정기관이 그래. 너는 내가 운전하게 해줄게. 됐나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 내가 신청을 했죠. 나 운전면허 따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한다. 이것도 뭐예요? 신청하는 사람의 의사표시죠.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 너는 합격. 운전해도 돼. 라고 의사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대부분의 법률 행위는 다 그런 거지요. 내가 원해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있고 그걸 따져서 그래 해도 돼. 예, 서로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률 행위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물론 또 형성적이냐 명령적이냐 이런 거는 이걸 말 그대로 명령하는 거고요. 너 뭐 해. 형성은요. 특별한 권리가 생겨요. 특허 같은 거. 같은 허가인데 뭐다? 특별히 너한테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건 아니죠. 일반인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너한테만 형성,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없던 걸 만들어줘요. 특허.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없던 건 아니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좀 막아놨던 거고. 여기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없던 걸 만들어줘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어쨌든 의사표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준법률행정행위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사표시 말고 당연히 그냥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확인, 공증 이런 거.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냥 절차예요. 그 자체로 뭐다 그냥 공증이 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통지. 이렇게 통지를 하면 그 통지에 대해서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거 다 그냥 절차일 뿐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법적인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의사표시랑 관계없이. 확인했어? 내가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저절로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랑 관계없이. 확인을 하는 순간. 공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돼버린 거죠. 공적인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의사표시랑 나 하기 싫은데 어쨌든 공증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냥 법률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의사표시랑 상관없이. 어때요, 여러분? 조금 느낌 옵니까? 청산별국님은 행정법 원래 우리 경체에서 하셨으니까 어때요? 좀 설명이 쉽나요? 어렵게 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표시 말고 그냥 규정대로 그냥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진짜 법률 행위는 너 할래? 나 할래? 서로 간에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가지고 뭔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의사표시 유무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적인 효과가 생기느냐? 의사표시 말고 다른 거에 의해서 그렇죠. 법적인 효과가 생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효과를 발생할 때 내심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범죄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고의, 자기 의사가 범죄 어떤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의사표시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면 법률행위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준법률행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하면 그냥 이런 효과가 규정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댓글 좀 올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행정법 할 때 행정 행위 뭐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아침 특강이니까 사실 이거 몰라도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공무원 되시고 하면 요 정도 느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렵지 않죠? 너무 한꺼번에 또 여러 개를 알려드리면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딱 하나만. 차경감님 행정법 공부하면서 개념 안 잡혔던 건데. 그래요. 좋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경찰관의 수신호 뭡니까? 이거 명령입니다. 교통신호등도 이거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 신호 지키라고. 빨간불일 때는 멈춰. 이런 명령이죠. 이런 것도 하명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내가 의무가 생기죠? 이런 것도 하명이다. 오케이. 자, 9시 3분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문제가 뭐였죠? 여기 뭐 나오죠? 자, 716번. 여기까지 좀 합시다. 716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아까 해서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렇죠?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거기에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명령. 뭐뭐 해. 허가 받아야 돼. 이거는 다 하명에 의해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오케이? 자귀하명, 부자귀하명, 그렇죠? 급부하명, 수인하명. 그걸 해제를 시켜주면 그렇죠?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면제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은 다 그냥 세트입니다. 그렇죠? 알죠? 요거는 오케이. 그리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인대, 특허, 인가대. 이거는 말 그대로 형성. 여기는 그냥 명령이에요. 이거 해라는 거 일방적인 거고 이거 해. 이거 안 해도 돼.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없던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나한테만. 특허, 인가, 대리. 사실 특허나 인가나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구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 대리도 마찬가지죠. 야, 특별히 네가 나 대신 차 운전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 권리가 없었는데 그렇죠. 대리권을 주면서 그렇죠. 대리권에 의해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없었잖아요. 특별히 나한테만 권리가 생긴 거죠.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겼다. 형성이 뭐예요? 없는 게 생긴 거예요. 여기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이제 해도 돼?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없던 걸 그렇죠.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위. 어쨌든 여기는 뭡니까? 방금 말했듯이 의사표시죠. 너 뭐 해도 돼? 그래 너 이거 해? 뭐 이런 거. 다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그런 의사표시를 안 해주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법적 효과가 안 생겨요. 허가라는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특허라는 의사표시를 해줘야 거기에 따른 그렇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공통수. 얘네들은 뭐라고요? 의사표시 말고
그 외의 다른 대부분 이제 법률 규정입니다. 예. 그 규정에 따라서 그냥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의사 표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우편물이 왔어요. 오자마자 뭐지 하고 그냥 열어봤는데 뭐야? 당신은 몇 월 며칠 내가 확인이 됐어. 그럼 뭡니까? 통지를 받았어. 그럼 그 통지에 따라서 뭡니까? 그냥 저절로 절차가 진행이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말이 되게 어렵죠. 처음에 대하면 준법률, 법률행위. 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딱 정리하고 갑시다. 오늘 요것만 하나 법률행위죠, 행정행위. 크게. 그러면 또 항상 비교할 때는 이렇게 얘랑 비교되는 게 뭐예요?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요렇게 딱 잡으시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 그리고 형성적 행정행위. 오케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공통수 요렇게 있더라. 요렇게 그냥 그림 머릿속으로 딱 요것만 좀 그리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외워야지 뭐 딱딱딱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2번, 3번 개념을 잘 잡으시고 그러고 이제 머릿속에서 자기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 느낌을. 요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게 들어가야 되지 처음부터 외워야지 하면 너무 힘듭니다. 오케이. 자, 요까지 합시다. 717번. 경찰 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자, 하명에 위반하여 행해지면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뭡니까? 자, 법적 효력이란 말이 나왔네요. 이거는 사법적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개인 간의 효력. 이거는 개인 간의 효력을 말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은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에 대한 거래 행위의 효력이 아니죠. 예. 효력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효력은 그대로 영업정지 명령 위반해서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영업 개인 간의 효력은 그렇죠. 영향 안 받는다며. 영향 안 받으니까 부인되지도 않죠.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위법한 영업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벌은 받겠죠. 하지만 내가 음식을 팔았다라면 그 음식값은 개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먹은 친구한테 아시죠? 이제 이런 느낌들. 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718번 경찰 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 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법상 의무를 부담. 무슨 말이냐면 경찰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경찰관은 행정 주체를 대신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국가가 하는 말이다. 즉 행정 주체가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지. 그렇죠? 경찰관한테 내가 명령받았는데 다른 제3자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말이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나면 재미도 있고 너무 쉬워요. 당연히 1 더하기 1은 2.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보시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말이 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해석이 되십니까? 자, 일단은 오늘 페이지 여기까지 하죠. 자, 시간이 됐으니까 718번까지 했고요. 719번 그리고 또 나머지 내일 또 한번 진행을 합시다. 오케이.